20년 전 한 아이를 위해 제가 한 일. 그날 교회 식당에서. 그날도 평범한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당으로 향했죠. 그런데 구석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는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옷은 꼬질꼬질했고 언제 씻었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였죠. 목에는 아파트 열쇠가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저렇게 예쁜 아이를 부모가 정말 저렇게 내보낸 걸까? 더 충격적인 건 아이의 식판이었어요. 성인 남자인 제 식판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밥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저 아이, 우리 학교 학생 아닌가? 다음 날 학교에 출근하자마자 저학년 교실을 기웃거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학년 교실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담임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 학생 가정환경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왜요? 교회에서 봤는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말하기 좀 곤란한데요. 실은 저 아이 지금 혼자 살아요. 아버지는 60이 넘으신 고령인데 지방에 일하러 가셨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20년 전에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선생님, 저 아이 수업 끝나면 도서관으로 보내주세요. 전 당시 학교 도서관 사서 교사였습니다. 드디어 수업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이 아이와 함께 도서관으로 오셨어요. 안녕, 난 도서관 선생님인데 오늘부터 수업 끝나면 나랑 도서관에서 같이 놀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 중반,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1학년 중반이 지나가는데도 아이는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도서관에서 함께 했어요. 한글 가르치고, 받아쓰기 하고, 일기 쓰고, 책 읽어주고, 정말 그냥 놀았습니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지금은 제 아내예요, 에게 부탁했죠.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씻겨주고 빨래도 해줬습니다. 뻔뻔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정말 뻔뻔해져야 합니다. 동료 교사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딸 입던 옷 좀 주세요. 교회에서 치과를 운영하시는 분에게 진료봉사 좀 해주세요. 교장 선생님께도 요구했죠. 이 학생, 점심 공짜로 주세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읍소했습니다. 사실 복지 대상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거나 도움될 수 있는 거 부탁드립니다. 부녀회장님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더니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반찬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3개월 후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10만 원이 든 봉투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 다시 지방에 내려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섬에서 4개월에 한 번씩만 나타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도서관에 와서 같이 책 보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수다 떨고, 구구단 외우고, 동요 부르고, 숙제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녁이 되면 같이 밥 먹고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아이가 혼자 잠들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모습을. 2년쯤 지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혹시 아이를 아버님께서 출타하셨을 때 시설에서 보내면 어떨까요? 요즘은 환경이 어려울 때 아이들이 거주하다가 아버지가 원하실 때 언제든 다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멀리 떠나게 되었는데 아이가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의 반응이 걱정됐는데 오히려 흔쾌히 좋아하시는 모습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사 가던 날 아이의 집에 100권의 책을 선물했습니다. 아이가 꼭 읽었으면 하는 책들이었어요. 지금 나이에 맞는 책부터 점점 자라날 때 읽을 책까지. 그리고 모든 책에 첫 장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선아에게. 난 이 책을 읽고 너에게 주고 싶었어. 100권의 책, 100개의 추천 이유, 100개의 나의 사연, 100개의 해결책.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 후로도 자주 연락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전화를 하고 가끔씩 찾아갔어요. 중학생이 되면서 아버지와 함께 이사를 가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선아예요. 저
대학생 됐어요. 한참을 대견하다고 자랑스럽다고 칭찬했습니다. 간신히 눈물을 참으면서 선생님, 저 선생님이 주신 책 다 읽었어요. 밤에 무서울 때, 시설에 갈 때, 싸웠을 때, 서러울 때, 그리울 때마다 책을 봤어요. 지금은 이사 다니면서 책이 다 사라졌지만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아빠가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저도 문헌정보학 전공해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